사실 오늘도 이 비듬 환자가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비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진료비가 붙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겠지만 이 치료는 약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 막 이렇게 켜놓고 머리 막고 있잖아요. 따뜻한 물로.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장님, 네.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죠? 아우 저는 맨날 보죠. 그러면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정말 많아요. 오늘 주제는 아마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런 주제일 것 같아서 또 원장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비듬이라는 게 아무리 깨끗하게 감아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옷 위에 우수수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아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 비듬이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게 미용실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이걸 봤을 때 지저분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두피가 또 가렵다 보니 요거를 막 이제 긁어야 되나? 근데 또 긁으면 또 이제 우수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듬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게 맞는 방법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비듬 완벽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무려 탈모약을 복용한 지 15년 차고요. 지루성 두피염에 대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루성 두피염이 이 비듬의 사실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젊을 때는 이렇게 흰 가루가 많이 어깨 위에 떨어져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본인이 겪은 걸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탈모를 경험한 사람이 탈모 환자를 보고 탈모를 극복시키려고 모발 이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도 이 비듬 환자가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사실 탈모 환자들은 이런 걸 다 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가장 정확한 정보, 가장 최신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마치 원장님한테 진료받으러 온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이 비듬 제대로 알고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히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진료비가 붙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궁금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 이 비듬은 왜 생기는 걸까? 내가 머리를 안 감아서 생기나? 아 근데 그 머리를 감았는데도 분명 생기기도 하고 도대체 이 비듬은 왜 생기는 거예요? 많이들 비듬이 더러워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두피 환경, 그 다음에 건조라던가 뭐 유분기가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염증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비듬이 생길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감아도 피지 분비가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거나 이러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비듬이라는 게 크게 건성 비듬과 지성 비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건성 비듬은 그냥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너무 건조해서 각질처럼 일어나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너무 건조한 사람이 이렇게 하얗게 뜨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머리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피에도. 사실 이 비듬이라는 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런 각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기냐면 너무 잦은 샴푸라던가 고열로 이제 드라이를 너무 과하게 한다거나 또 염색을 너무 잦게 하게 되면은 유분기가 모자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을 탈락을 좀 빨리 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막 비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더러워가지고 또 막 먼지가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피부의 일부인데 이게 하얗게 보이니까 남들은 없으니까 뭔가 더러워 보이는 그런 안 좋은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럼 지성 비듬은 또 뭐예요? 일단 지성 비듬은 피부에 이제 유분기가 많은 사람들이 생겨요. 반대네요. 그쵸? 두피에 보통 피지 분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피지들이 일단 누렇고 끈적이는 그런 각질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떨어지면 이제 이렇게 누런 비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병적인 거에 속해요. 우리 머리에는 곰팡이균, 말라세지아라는 애들이 서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뭐 두피 환경 자체가 좋지 못하게 되면 얘네들이 막 증식하면서 이런 누런 비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든가 우리 수면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뭐 잘못된 이 머리 감기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성 비듬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건조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너무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보통 살면서 한 번쯤 그런 거 겪으니까 그냥 방치하면 안 되나? 뭐 알아서 낫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듬이라는 게 되게 뭔가 병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에이 그냥 가만두면 없어질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일단 이 비듬이라는 걸 방치를 하게 되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두피 염증으로. 지성 비듬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환경, 이 두피 환경을 갖다 조절해주지 못하게 되면 이 두피에 사는 곰팡이균이 있다 그랬죠. 말라세지아라는 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막 이렇게 떡져 있고 이게 잘 세척이 안 되는 이 환경 속에서는 곰팡이균이 막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그대로 방치해 둔다? 그러면 완전 두피가 뒤집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피 염증이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 되고 이 염증성 두피가 돼가지고 막 진물이 생기고 골마서 터지고 약간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탈모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비듬이 어떻게 보면 그 신호를 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사실 탈모의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피지 분비가 많아진다라는 뜻인데 사실 탈모가 시작될 때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거든요. 야, 너 비듬 생겼어. 그냥 툭툭 이럴 게 아니고 내 머리 지금 괜찮나? 하고 체크해봐야겠네요. 맞아요. 내 머리에 염증이 있지는 않은지, 최근에 뭐 이제 머리가 빠지지는 않는지, 아니면 얇아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듬이라는 게 사회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 위에 뭔가 막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럼 되게 지저분한 느낌을 많이 인상을 주잖아요. 이미지 훼손되죠. 그쵸. 이미지가 나빠지고 이러니까 대인관계라던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비듬들은 빠르게 해결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아침에 잘 씻고 나왔다고 이게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점심 먹다 보면 쟤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괜히 안 씻은 사람은 오해 받을 수 있고. 그쵸. 머리 안 감은 사람처럼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하루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얘를 방치하면 왜 안 되는지까지도 알았기 때문에 없애는 방법을 좀 빨리 배우고 싶어요. 네. 제가 아까 건성비듬과 지성비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되게 손쉽게 진단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쵸. 거군요. 네. 약간 비듬의 모양을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뭐 이렇게 좀 하얀 가루만 있어요. 그럼 이제 건성 비듬일 가능성이 높고, 근데 누런데 뭔가 끈적끈적해. 그럼 이제 그때는 지성 비듬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비듬의 이 속성을 보고 내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내가 기름기가 많은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았는데 저녁 6시쯤 되니까 뭔가 기름기가 되게 많고 안 감으니까 되게 떡져 보이고 또 왜 이렇게 기름기가 많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지성 비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탈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성이거든요. 수술 끝나고 저녁만 돼도 그냥 머리가 딱 떡져 있어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긴 해요. 요거를 좀 판단해 보시면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각자 이제 케이스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홈케어부터 이제 병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치료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샴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두피 환경을 매일같이 관리하는 건 샴푸를 할 때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주어진 횟수만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성 비듬의 경우에는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게 지금 각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이게 두피가 더 건조해져가지고 결국에 각질량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성 비듬이라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요 정도 샴푸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반대로 이제 지성 비듬 같은 경우는 두피가 기름져가지고 생기는 비듬이잖아요. 그러면 유분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피지 분비량을 이제 두피에서 자꾸 정리를 해줘야 비듬이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비듬이 자꾸 남아있어서 더 기름지게 만들고 그게 또 염증으로 악화되는 과정들을 자꾸 악순환을 거치기 때문에 적절할 때 씻어주는 게 이 관리법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성 비듬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하루에 2번 샴푸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샴푸는 좀 어떻게 해야 좀 올바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샴푸하는 게 정답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손톱으로 긁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손톱으로 긁게 되면 상처를 만들 수 있고 그게 또 이제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요 손가락에 보면 요 지문이 있거든요. 요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두피를 문지르는 거예요. 보통 머리카락을 이렇게 빠는 분들도 있는데 뭐 머리카락도 세척을 해주긴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두피를 갖다가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샴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 탈모 진료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뭐 한 30초 컷이었어요. 남자도 그냥 뭐 머리에 바르고 그냥 바로 씻어내잖아요. 심지어 거품을 내지도 않고 그냥 샴푸를 갖다가 두피에 문지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한번 쓱 하고 그냥 다 씻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 샴푸를 갖다가 거품을 내지 않고 그냥 만지게 되면 여기 자극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우선 샴푸를 할 때는 손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는
되는 게 시작이에요. 거품을 가지고 이제 두피에서 문질문질 하면서 못해도 3분 정도는 뭔가 좀 지루한데 싶을 정도는 좀 지문 샴푸를 해줘가면서 피지들을 다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헹굴 때도 잔여물이 없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피에 이제 문질문질하고 헹구는 것까지 했을 때 한 5분 정도를 보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봐요. 그 혹시 물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온도는 이제 미지근한 미온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찬물에 가까운 미온수를 이용해가지고 머리를 감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뭔가 뜨거운 물 하면 기분도 좋고 더 잘 씻겨져 내릴 것 같기도 한데 뜨거운 물은 안 돼요? 뜨거운 물을 하게 되면 또 건조해져요. 얼굴도 뜨거운 물을 하면 막 일어나잖아요. 건조해가지고. 보통 우리 막 이렇게 켜놓고 맞아요. 머리 막고 있잖아요. 따뜻한 물로. 그럼 막 몸이 다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나 건성 비듬이 있다면 이건 진짜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건조해져서 생기는 비듬인데 머리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행동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인데 따뜻한 바람으로 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따뜻한 바람으로 말려야 빨리 마르거든요. 따뜻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두피가 완전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따뜻한 물로 이렇게 머리를 감는 것보다 따뜻한 바람으로 드라이할 때 훨씬 더 많이 건조해지고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단 드라이는 찬바람 건조를 한다라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건성 비듬 있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따뜻한 바람은 완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지성 비듬일 경우에는 조금 주의사항이 뭐냐면 조금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말려야 돼요. 왜냐면 곰팡이균이 좀 증식하는 게 원인이라고 했는데 물기가 있는 이 습한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잘 증식을 해요. 우리 곰팡이 보면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 덜 말린 상태에서 모자 쓰거나 후드티 이렇게 모자를 쓰거나 이러면 더 안 좋겠네요, 당연히. 정말 안 좋죠. 모자 같은 경우는 세척을 잘 안 하잖아요. 빨래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사실 거기에 이미 곰팡이균이 많이 있는데 축축한 머리에다가 모자를 탁 쓰면 와, 아주 그냥 파티예요, 파티. 아무리 깨끗해도 밀폐된 공간에서 습한 환경이 되면 곰팡이들이 잘 증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지성 비듬이 있는 분들은 뭔가를 쓰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피지 분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피지들이 안에서 두피 환경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비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성 비듬, 건성 비듬 모두에 해당하는 부분이긴 한데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수면 부족, 영양 부족 약간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도 비듬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비듬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이미 비듬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생활 습관들이 교정이 돼야 개선들이 훨씬 더 빨리 될 겁니다. 방금 알려주신 것들은 정말 내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좀 더 빨리 비듬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제품을 쓰고 싶을 때 어떤 샴푸 혹은 어떤 약품들을 발랐을 때 조금 더 비듬이 나아질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건성 비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특별한 약품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건조해서 생기는 비듬인 거잖아요.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제품은 사실 따로 필요하진 않고 지성 비듬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지루성 두피염이 원인이 돼서 지성 비듬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이때는 좀 치료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여지겠지만 요 치료는 약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방전이 없이 그냥 근처 약국 가가지고 샴푸 하나만 사면 되는데 그 샴푸의 이름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샴푸일 텐데 니조랄입니다. 아, 니조랄. 굉장히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샴푸예요. 케토코나졸이라는 성분이 함유되는 샴푸인데 얘가 뭔 역할을 하냐면 곰팡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사는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지성 비듬의 원인균인데 요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니조랄의 역할입니다. 그냥 그거 잡는 역할로 나온 샴푸예요? 그쵸. 그거 그냥 직방이네요? 맞아요. 이건 직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사용을 하셔야지 매일같이 쓰게 되면 두피가 약간 뒤집어지거나 너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계면활성제가 설페이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하게 쓰기에는 두피 자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 데일리로 쓰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얘가 그러니까 곰팡이를 잡아주는 샴푸잖아요. 너무 자주 쓰게 되면 곰팡이가 너무 죽다 못해 두피 환경 자체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곰팡이도 우리 머릿속에는 필요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을 다 잡게 되면은 두피 환경 자체가 오히려 더 건강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곰팡이를 잡아주는 역할이긴 한데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또 그게 우리 머리한테 또 안 좋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막 유산균도 보면 좋은 유산균이 있고 나쁜 유산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유산균을 먹기도 하는 것처럼 너무 두피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오히려 두피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2번. 그쵸,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정도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쓰게 되면 굉장히 크게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약의 영역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던 거고, 예를 들어 이제 뭐 당장 이제 해결은 했어요. 누런 비듬이 안 생겨요. 근데 이제 그때 니조라를 안 쓰게 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데일리로 쓰는 샴푸에 징크 피리치온이라고 곰팡이를 억제해주고 염증도 낮춰주는 그런 성분이 함유된 샴푸를 써서 매일같이 관리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샴푸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약용 샴푸까지도 했는데도 뭔가 고민이 많고 또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사실 병원에서는 또 어떻게 치료해 주나요? 병원에서는 지루성 두피염을, 그러니까 염증을 잡아드리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외용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항진균 연고를 처방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바르는 약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먹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스테로이드 연고라던가 항진균 연고 뭐 이런 외용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니조랄보다 훨씬 더 센 거예요.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분의 두피 상태를 보고 평가해서 개개인에 맞는 처방이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연고가 필요한지, 왜냐면 연고도 종류가 많거든요. 항생제를 써야 되는지 항진균 연고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해서 결정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그런 진단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두피 보톡스 치료인데, 보톡스 주사를 놨을 때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들이 개선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논문을 통해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지루성 두피염을 조절할 때 두피 보톡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두피 보톡스 치료를 했을 때 지루성 두피염과 비듬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한 비듬이 있을 경우에는 이 각질 자체가 너무 제거가 안 돼가지고 염증을 자꾸 만들어 일으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피 스케일링을 통해서 두피 상태를 좀 청결하게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치아 스케일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어쨌든 지성 비듬의 경우에는 끈적하고 누런 비듬이 계속 쌓여 있는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게 두피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이저 치료. 레이저 치료가 어쨌든 항염 작용을 하다 보니까 두피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는 이제 요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꼭 해주는 치료 수단 중에 하나죠. 이 레이저 치료가 어떻게 그럼 항염을 하는지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그 노화의 원인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저출력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얘네들이 잡아줘요. 그렇게 되면 염증을 좀 줄여주면서 지루성 두피염 증상이라던가 아니면 지성 비듬 이런 것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듬으로 고생하시면 일단은 홈케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을 잘 관리해 보시고, 근데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된다, 그때는 약용 샴푸와 기능성 샴푸를 이용해 가지고 즉각적인 효과를 좀 얻으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뭔가 조절이 잘 안 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지성 비듬, 건성 비듬을 치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비듬으로 고민되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를 안 감아서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몰라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고 그게 더 악화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만 잘 적용해 보시면 사실 비듬 관리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될 수 있습니다. 비듬이 없던 분도 갑자기 기듬이 생기면 뭐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뭔가 피하려고 하고 치우려고만 하고 숨기려고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피가 나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는구나, 더 악화되면은 이게 탈모,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나한테 지금 좀 신경 쓰라고 신호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면 금방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비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관리하시면서 비듬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비듬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비듬의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한테도 아니면 내 주변 누구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여러 번 좀 반복으로 돌려보시면서 이 원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종류라던가 그 다음에 해결법 이런 것들을 머리에 잘 각인시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어깨에 뭔가 이제 하얀 가루들이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아, 쟤 지저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살포시 보내주시면 그분과 이제 여러분 모두 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풍성.